아니고 녹색당 발언 안 해. 네, 아까 기자회견 때문에 다들 힘드셨을 텐데 기자분들은 다 어딜 가셨나? 우리 한겨레 오셨잖아. 한겨레 네, 오시면, 안녕하세요. 한겨레 오시면 나오신 거지. 온라인 기자회견이 아직 안 네, 지금부터 원자력연구원의 세슘과 코발트 등 방사성 폐기물 무단 방출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핵 재처리 실험 저지 30km 연대 소속 단체들이고요. 오늘 참가하신 단체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녹색당에서 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대전 충남 녹색연합에서 대표님이야 여러 활동가분들 오셨고요.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에서 오셨고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오셨고요. 대전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도 오셨고 양심과 인권나무, 그 다음에 보건의료단체 연대회의, 대전 변혁실천단, 참교육 학부모회에서도 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살림 생협에서도 와주셨습니다. 네, 혹시 빠진 데 있으실까요? 네, 지역 주민들도 함께 계시고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정확히 1월 23일 2달 전에 여기에서 같은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원자력연구원이 지난 30년 동안 자연증발 시설에서 세슘 등 맹독성 방사성 폐기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그 시설 관리자의 운영 미숙에 의한 것으로 1차적인 결론을 짓고 추가 조사를 통해서 자세한 원인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있었고요. 생각보다 2달이나 지난 다음 지난 20일 원안위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같은 날 11시에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장이 직접 사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시듯이 특별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처음에는 설계 도면이 없었다고 했고 관리자의 운영 미숙이었다고 했지만 최종 결과는 설계 승인을 받을 당시에 없었던 배수구 시설이 중간에 추가로 설치되었고 그런데 그걸 설치한 사람들이 다 퇴직해서 몰랐다. 이것이 결과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원안위는 지난 2달 동안 자연증발 시설에 대한 사용 정지 명령을 내린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진행한 바 없습니다. 심지어 보도자료에 의하면 자연증발 시설에 대해서 뭔가 시설 조치를 취한 후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우리가 늘상 이해하듯이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뻔한 이야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뷰하고 왔는데요. 질문도 똑같고 대답도 늘 똑같은 것을 제가 3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대전이 긴급 방사능 재난구역에 해당하므로 그런 선포를 하고 원자력연구원을 폐쇄할 뿐만 아니라 연구원장을 즉각 구속해야 된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고소고발을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위배한 문제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인 저항, 그 다음에 공동행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자체장으로서 대전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대전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직무유기로 고발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를 담아서 앞으로 국민행동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규탄 발언을 일단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 대표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많은 기자분들이 자리는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자리를 통해 가지고 아마 다 보리라는 그런 기대도 있고 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한겨레 있기 때문에 통해서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가 믿습니다. 좀 지난 얘기지만 몇 가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요 세순 137이 유출된 지로 78일째 됩니다. 2달이 넘은 거죠. 작년 19년 12월 30일 그 연구원 앞 관평천에서 세순이 토양에 있는 토양을 채취해가지고 시료 검사했는데 이것이 해를 바꿔서 1월 6일 날 확인이 되고 연구원은 원안위에 우선 구두로 보고하고 1월 10일 날 서면 보고합니다. 그런데 대전시에는 2주가 지난 1월 20일 날 오후 5시경 그것도 서면도 아니고 구두로 보고를 받았다고 대전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당시에 낸 기자회견을 보면 연구원에 상당한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50만 대전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이 대전시가 그간의 연구원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을 하지 않았는지,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가 지난 후에 그것도 서면도 아니고 구두로 보고할 정도라면 그간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보가 공개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감의 표시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 대전시, 대전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20일 날 연구원에서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없고 추후에 세세한 대책을 세워서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70일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그날 마찬가지로 20일 날 연구원의 발표를 듣고 제가 언론에 보니까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30년간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인데 그 세월 동안에 자연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핵종이 관평천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흘러갔다 하면 연구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체나 환경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극미한 양이라는 그 발표만 믿고 대전시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30년간 흘러간 그 방사능 폐기물이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사회나 또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전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이번 대책에 보면 전혀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이하고 대전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이러한 대전시에 대해서 우리는 그 직무유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015년 7월 30일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대전 원자력 안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그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전문가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지역주민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식적인 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원이나 대전시에서 마련한 대책에 보면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소통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이러한 방선을 측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분들이 소통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대전 시민들을 얼마나 우롱하는 처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재난에 대비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한 죽어야 하는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발표한 원자력 안전 대책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합니다. 지금 당장 원자력 시설 비상 계획 구역 내 관평도, 구죽, 신성, 전민동에 계시는 그 주민들 그리고 그 지역사회 반드시 환경 건강 역학 조사해야 할 것이고 그 조사 결과를 대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진행하는 것은 조금도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대전시 그리고 우리 허태정 대전시장님께 간곡하게 호소도 하고 부탁합니다. 30년입니다. 30년간 그러한 핵피균이 하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갔다면 반드시 먼저 대전시장은 시민들 앞에 나서서 그 자세한 결과를 공개하고 사과도 하고 바로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전 시민들은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대전시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도 추우니 구하나 외치겠습니다. 연구원장 파면하고 연구원을 폐쇄하라! 세슨 방출 책임지고 연구원장 구속하라! 대전 유성을 긴급 방사능 재난구역으로 선포하라! 네, 제가 어젯밤에 이 현수막 문구를 생각하면서 유성에 대한 재난구역을 선포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재난은 일상이 될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전염병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에서 가장 심각한 재난은 핵 참사일 것입니다. 문제는 핵 참사는 어떤 해결 방법도 없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는 즉시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전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1.5km이고요. 37,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핵사고가 났을 때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지침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요오드를 복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진복과 방진 마스크를 하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하는데 그것이 모두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집을 나와 주민센터에 갈 동안 온몸으로 피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약간 좀 그렇지만 방사능 생존 배낭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오드 약품과 방진복, 방진 마스크를 포함한 긴급 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존 물품을 넣은 방사능 생존 배낭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주민들에게만이라도 당장 배포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보건의료단체 연대회의 김연희 운영위원님의 규탄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연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년째 유성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에서 일어나는 온갖 가지 방사능 사고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규탄 집회도 하고 서명도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바뀐 게 없습니다.
핵은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좀 더 값싸게 에너지를 공급해준다라고 하는 기만적인 논리로 계속적으로 원자력 연구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을 어떻게도 처리할 수 없고 10만 년, 100만 년까지 후대에게 환경이 오염이 되는 재앙을 물려줄 뿐인 이 핵에 대한 어떤 정책도 전면 재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부도 반성되고 나면 다 말바꾸기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똑같습니다. 허태정이도 똑같습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 있을 때 유성 주민에 대해서 건강 역학조사 하겠다고 검토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유성구 보건소에서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됐습니다. 이제 뭐라고 하신지 아시겠습니까? 나라에서 얘기를 해야지 시에서 할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언제나 일만 터지면 서로 떠넘기기 하고 있습니다. 유성구청장이었을 때 시장이 구청장이어서 못했고 시장이 되고 나서는 시장이어서 못했습니다. 탈핵을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도 탈핵을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 바꾸고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여기 방사능 요드 아까 사회자님이 얘기했는데 동사무소에 잠자고 있습니다. 창고에 유효기간 지나면 또 폐기하고 있습니다. 핵안전 위해서 최소한 어떻게 예방을 할 건지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받은 적 없습니다. 비상 상황이 됐을 때 집에서 챙겨서 갖고 가야 될 방사능 재난 배낭에 들어있어야 될 약품들 창고에 있습니다. 얼마나 형식적인지 아십니까? 지금 30년 동안 5년에서 정말도 황당하게도 시설 개조해가면서 자연정말 시설에 누수가 아니라 연결해가 지하 탱크로 통해서 하천과 토양으로 방류시켰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 집에서 조그만 시설 하나도 해도 항공 촬영하면서 불법 개조물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시는 뭐 했습니까? 30년 동안 시설 하나 제대로 못 보고 원자력 안전연구원은 우리 안전점검하고 있다고 얘기해서 보고서 내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안전연구원, 원안이 시청, 청와대 관계자들 다 뭐 했습니까? 30년 동안 유성구에 하천으로 토양으로 방사능 폐기물이 오염되고 방류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겠습니까? 절대 아무도 몰랐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 유성구에 여성이 왜 이렇게 갑상선 암이 많은지 의혹 조사하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방사성 폐기물 세슘이 하천으로 흘러나가고 거기서 나오는 오이나 야채를 사먹었던 주민들은 갑상선암에 온갖 암이나 백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시장 문재인 대통령 더 이상 멈추지 마시고 환경역학 조사하시고 유성구에 있는 주민들 건강영향평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년째 얘기하고 있지만 원자력연구원 더 이상 대전에 있을 필요도 없고 경주로 이전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문 닫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연구원으로가 아니라 폐로 연구하는 시설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원자력연구원 당장 폐쇄하시고 그동안 관리감도 못했던 책임자들 처벌하고 필요하면 구속하시고 주민들 환경영향평가하시고 건강에 대해서 추적조사하셔야 됩니다. 대전시에서 인력이 없고 비용이 없다고 하면 특별히 중앙에 요청해서 재정 인력 요구받아서 대구 경북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의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형식적인 원안이 발표나 원자력연구원의 사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사성 폐기물의 문제는 수년간, 수천 년간, 수만 년간 우리들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인류와 자연의 이런 형태의 엄청난 재앙을 갖고 올 핵을 대전에서 끝장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그 방독면 모형을 만든 것입니다. 보기에 좀 좋지 않으시죠? 네. 근데 이런 걸 쓴다고 해도 우리가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여전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아마 영원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전이 제2의 후쿠시마가 되지 않게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대전 녹색당의 권인하 위원장님의 규탄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도토리 하나를 심는 대전 녹색당입니다. 이번에 방출된 그 방사능 핵종이 기준치를 안 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그 방사능 물질은 자연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핵분열을 통해서 나온 인공 방사능 핵종이기 때문에 인체에 어떤 영향을 얼만큼이 있어야 하는지도 사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또 인체에 축적이 되면은 그게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 후손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이 관평천으로 갔으면 이제 어디로 날아갔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저희 아이와 산책하는 엄마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아이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몸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몇십 년 후에 영향이 미치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그런 무책임한 물질을 방출한 것입니다. 원자력 연구원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암에 걸리게 됐거나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된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분들의 삶을 보상하고 심지어 그분들 후손에 어떻게 보상을 할 것입니까?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허리 숙이고 인사를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저는 진정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로 없도록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도 언제든지 제2의 후쿠시마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 핵 사고입니다. 그 핵 사고가 아니면 우리는 30년 동안 꾸준히 피폭되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대전 유성에 거주한 모든 주민에 대한 건강 역학 조사 당장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요. 관평천을 폐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공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최소한의 조치조차 대전시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전시장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서 전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지막인데요. 기자회견문을 한살림 윤은숙 활동가님과 기본소득 대전 네트워크의 김용신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30년간 세슘과 코발트 쏟아버린 원자력 연구원 폐쇄하고 대전을 긴급 방사능 재난구역으로 선포하라. 원자력 연구원의 범죄 행위 세슘 방출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왔다. 네? 아니 이게 날라갈까 봐. 네. 핵도시 대전 관평천으로 맹독성 방사성 폐기물 세슘과 코발트가 흘러들었다는 보도가 된 지 2달이 지났다.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2달 동안 겨우 자연 증발 시설의 설계 도면에 없었던 배수 저장 탱크와 배수구가 발견되었고 여기로 방사성 폐기물이 흘러나갔다는 것이다. 설계 승인 당시 없었던 시설을 시공한 관련자들은 퇴직했고 자신들은 몰랐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안전의식 결여와 관리 체계의 부족을 들었고 연구원 내 모든 시설의 설계 도면과 현재 상태에 대한 전면 조사, 안전 강화 대책 마련, 정기 검사 횟수 확대 등을 발표했다. 하나마나한 원인 조사이고 대책 마련이다. 이번 사건 역시 원자력 연구원의 관리 체계와 운영 부실, 안전의식 결여로 결론 내면 안 된다. 핵물질을 다루는 시설에서 안전의식이 결여되었다면 중대 범죄를 사실상 방조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안전관리 시스템도 문제지만 원장 이하 구성원들의 안이한 태도는 근본적으로 바뀌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난 2달여 동안 연구원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원자력 안전위의 중간조사 이후 연구원 전체 건물에 대한 설계 도면과 사실을 확인하거나 전수조사 또는 방사성 폐기물 방출에 대한 자료 확보 등은 전혀 없었다. 그저 팔짱 끼고 원자력 안전위의 최종 결과만을 기다리며 세월을 보낸 것이다. 대전시나 유성구도 마찬가지였다. 20일 원자력 연구원장은 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지만 무엇을 잘못했으며 어떻게 바로잡겠다는 말은 없었다. 또 방사성 폐기물이 방출되었지만 기준치 이하라서 전혀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 시민이 참여하는 조사단이나 공정한 조사 등의 공허한 답변만 오고 갔다. 중요한 것은 30년간 방사성 폐기물인 세슘과 코발트가 하천에 버려졌다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될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당장 연구원의 모든 연구를 중단하고 전 시설에 대한 방사성 폐기물 유출 여부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둘째, 연구원장은 당장 파면하고 처벌하라. 셋째, 세슘 방출한 자연 증발 시설은 영구 폐쇄하라. 넷째, 관평천을 폐쇄하고 주민들에게 세슘이 방출됐음을 공지하라. 다섯째, 연구원은 관평천의 토양과 공기, 물 등을 포함한 환경 영향 평가를 당장 실시하라. 여섯째, 연구원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인근 주민 건강 역학 조사를 실시하라. 일곱째,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가구에 방사능 재난 배낭을 지급하라. 여덟째, 대전 유성구를 방사능 재난 구역으로 선포하라. 우리 제철이 실험 저지 30km 연대는 3월 23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원자력 연구원의 세슘 방출 범죄에 대한 전 국민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나아가 원자력 연구원이 전면 폐쇄되지 않는 한 이런 사고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전면 폐쇄를 함께 촉구할 것이다. 2020년 3월 23일 핵 재처리 실험 저지 30km 연대. 네, 여러분들 기자회견 이제 너무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내용도 똑같고 범죄 사실도 늘 똑같습니다. 대전시도 늘 똑같죠.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일단 관평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냉소적입니다. 그것은 그 사실이 주는 피로감도 있지만 그렇게 부단히 외쳐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잊고 싶은 것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재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세슘 문제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저희가 꾸준히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고발과 같은 국민 행동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